From Rocket to Shelves라는 제목으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이렇게 되고요. 솔라 모랄레스라는 스페인 건축가의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좋은 도시는 사적인 공간이 공공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 프로젝트 또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적인 공간이란 무엇일까, 또한 공공성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도 생각을 해봤던 부분이 있고요. 한국은 계속해서 블럭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돈되고 깨끗한 블럭들은 쾌적함을 주지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경계가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시로 이렇게 기업 앞에 있는 공개공지 같은 경우 오히려 경계가 되어버린 매개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기업을 들어가서 로비 공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머무를 수 있기보다는 어떠한 계속해서 밀어내는 그런 경계가 되고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보행자들은 도로로 계속해서 밀려나고 머무를 수 없는 지루한 도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했고요. 이것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공적 공간에 대한 인식을 없애고 경험을 없애면서 소유에 기반한 공간으로 계속해서 사유가 되는 블럭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도시를 라커시티라고 정의했습니다. 반면 이제 블록 공간에 대한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계를 형성하는 것 대신에 유입을 좀 통제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건물과 무관한 공간을 좀 더 늘리고 공공의 열린 공간을 확장시키면서 사용자의 일상을 지키되 계속해서 공공이 열 수 있는 방식으로 이번 이노베이션을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드로 만들어질 때 더욱더 걷기 좋은 도시의 그리드가 형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가 이러한 라커의 형태가 아닌 쉘브스의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라커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일상적인 공간을 지켜주는데, 그리고 또 정돈되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삶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도심지, 그런 도시에 있을 때에는 지나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쉘브스와 같이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그리드라든지 물관을 보관한다는 성격은 그런 구조적인 특성은 동일하나 경계로 일상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연결하고 또 공적 공간을 도시에 제공하는 그런 도시를 저희는 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강북을 보면 주요 4개 축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한 청계천과 을지로 지하라는 2개의 수평축을 저는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청계천은 그 높은 공공성으로 인해서 많은 개발들이 일어나고 또한 계속해서 정비되고 개발되려고 지금 계획이 되고 진행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물함이 될 수도 있고 책장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유지는 조금 더 빠르게 블록을 만들어내는데요. 하지만 이런 사유지들이 공개공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결국 계속해서 파편화된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건물 간 간격은 멀어지기만 하고 경계로 변하는 공터만이 도심에 남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 레벨에서 가시거리를 볼 때 청계천 같은 경우도 공벽으로 계속해서 둘러싸여 공벽이 지루하게 반복되고 있고, 실제로 어디를 걷고 있는지는 주변의 어떤 높은 빌딩의 파사드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하 상가 같은 경우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많은 연결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좁은 그런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경험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쉘브스의 시티는 이렇게 계속해서 입체적인 공간과 사용이 만들어지면서 공공성을 담을 수 있는 도시적 기반을 형성한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도시가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조금 더 항공사진과 함께 보신다면 주요 거점들과 함께 이 2개의 축이 수직적인 축들을 연결하면서 도시를, 서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혁신은 새로운 것에서 오기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활용할 때 더욱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미 공공성이 높은 청계천을 가지고 있고 샹젤리제 지하상가라는 그런 지하상가, 그리고 또한 을지로 지하상가라는 지하상가, 기업들이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공개 공지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더욱더 사회적이고 환경적이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이트로 청계천 근교 업무 블록 중 하나빌딩과
그 장교 빌딩에 있는 사이트를 선정했습니다. 저 층부를 평면으로 확인하시면 1층 이상부터는 오피스 빌딩들이 존재하고요. 지하 1층에는 샹젤리제 지하 상가라는 거대한 지하 상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실로서 많은 한 절반 정도의 공실이 있는 조금은 구시대적인 그런 지하 상가로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한 핵심 공간은 이제 광장들이 중앙광장, 북동층 광장, 남동측에도 성큰이 있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이 이동하는 공간들이 있었고요.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아트리움 공간, 또한 중앙의 성큰 공간, 혈당 앞지의 차도 같은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었던 이런 청계천과 을지 지하 상가라는 두 개의 수평축이 지나가는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저는 결국에 이 설계를 통해서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은 지하 1층으로 기준층을 개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과 을지상가까지 어느 정도 비슷한 레벨을 가지고 있는 이 레벨을 통해서 공공에게 기준층으로 제한하고 오히려 현재 1층은 조금은 더 경계성을 띄게 만들면서 퍼스널하게 제공하는 식으로 개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매한 경계가 오히려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확실한 경계로 만들어주거나 오히려 흐려서 모호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전에 제시했던 그런 4가지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로비나 뷔페 광장 같은 건 이제 흐릿한 경계로 만들어질 수 있고요. 성큰 및 오프닝 같은 경우도 흐릿한 경계로 만들어줄 수 있지만 오히려 저는 통제된 공공공간 같은 경우 데이케어 센터 같이 확실한 경계를 지어줄 수 있으면서도 공공성에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 공간을 잡고 그를 통해서 아트리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곳저곳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모형에서 보시는 부분이 아트리움에서 진입해서 이제 중앙 중심 공간까지 가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하 공간들을 연결시키는 식으로 기존의 어떤 축들을 사이트를 통해서 연결을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이미지가 조금 빼진 것 같은데, 네, 어떤 그런 단면 투시도를 통해서 저쪽에 판넬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입체적으로 연결되면서도 또한 그 수직축이 연결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도쿄의 유럽포철을 방문했을 때 도쿄의 어떻게 보면 골칫거리였던 고가철도의 하부 공간을 통해서 이 새로운 경관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색다르게 다가왔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천이라는 어떻게 보면 저희 삶 속에서 되게 가깝게 존재하고 어디든 어느 정도 한 지하 1층 정도의 레벨에 위치하는 그런 공간이 어떻게 보면 서울에는 이런 고가철도의 경관처럼 새로운 경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이트들이 계속해서 블록들이 연결되면서 도시 내 공적 여지를 확보해주고 사적 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상상하면서 조금 더 이미지적으로 작업한 사진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 돼서 이 하나 빌딩에 뭘 기존의 것들을 어떻게 건드려 지하까지 어떻게 건드려서 그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조금 요 모형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그 아까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빠르게 지나가서 네. 우선은 이 로비 공간 같은 경우가 이제 코어를 중앙에 있는 코어를 기준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로비 공간은 전부 다 연결된 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 중심 코어를 기준으로 경계를 나눠서 이쪽 그 성큰 공간을 향한 부분을 좀 더 이제 이 단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업과 또 공공성을 줄 수 있는 이제 로비 공간과 카페 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모호하게 경계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만들었고요. 이 반대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지나다니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데이케어 센터 같이 확실한 경계를 만들어내면서 로비 공간을 우선 개편을 했고요. 또한 이제 아트리움 공간이 기존에 있었던 하나 빌딩의 공간인데
하나 빌딩과 장교 빌딩에 있는 공간인데, 이제 이 공간 같은 경우 이제 슬라브가 원래는 이렇게 닫혀 있었고 그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동 통로 정도로 사용됐던 공간이었으나, 이제 슬라브를 털어내면서 밑에 지하 1층 기준층으로 제가 설정한 공간으로 연결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입구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기존의 아트리움의 어떤 언어를 반복해가면서 좀 확장시키고자 만들어봤었고요. 또한 이제 기존에 이제 지하 1층에 있었던 상제리제 지하 상가를 청계천 쪽과 연결되는 저런 공간들과, 또 이제 이쪽 을지로 지하 상가 쪽에서 오는 공간들을 모두 만나게 하면서, 이제 이런 지하 상가를 제가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다른 을지로에 있는 그런 축을 걸을 때도 그렇고, 지하라는 공간이 결국 굉장히 여기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빛이라던가 채광이라던가 이런 환경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썬큰 공간을 확대시키면서 이곳저곳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꼭 지하 공간이라고 판단되기 어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이 드로잉에서 지금 여기는 새로 만든 거죠? 여기는 이제 을지 지하 상가가 이제 있었던 곳이고, 이 부분은 이제 원래 연결돼 있어요. 여기 원래 연결돼 있던 거? 네, 원래 연결이 돼 있던 거. 여기는요? 여기는 원래 흙으로 막혀 있었던 공벽으로 들어있던.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조금 더 명확해요. 근데 여기랑 이 건물이랑 이 건물은 어디 연결돼 있어요? 그 기존의 연결은 되게 좁게 한 통로만 연결되어 있었는데, 레벨은 같고? 레벨은 같고? 레벨은 이제 이 지하 상가는 그 조금 반이 있고, 거의 그러니까 비슷한.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지 경계하고 건축물까지의 거리가 사실 그 영역이 사실 굉장히 원래 사적 영역이니까 네, 재산상으로 사적 영역인데 걔를 공적 영역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사실 이런 데들 다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첨가를 해서 연결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되면 그게 좀 잘 표현됐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약간 레벨이 본래 기존 건물들의 레벨이 조금씩 틀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가운데에서 중앙광장에 저렇게 파낸 것보다 훨씬 저런 부분들에서의 뭔가 작업이 그 연결하는 부분에서, 우리 뭐 물론 도로가 있고 그래서 그건 알겠지만, 네.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에서의 작업들이 훨씬 더, 왜냐면 어쨌든 저는 이 주제는 되게 재미있는 주제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 주제들이에요. 왜냐면 지금까지의 인프라, 필지와 도로와의 그 관계가 사실 이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되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사카 가서 그 공공영역의 그 리노베이션하면서 바뀌는 거를 봤을 때, 도대체 그럼 여기에서 필지와 그 사적 공역과 공공의 영역의 경계는 어딜까를 굉장히 많게 고민하면서 본 적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진 거는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중심 공간인데 거기가 왜 중심이어야 될지를 설명. 이게 그냥 사이트의 가운데 있으니까 중심인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움직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더 면밀한 고민이 있었으면 훨씬 더 얘기가 이해하기 쉽고 파워풀한 얘기가 됐을 것 같은데, 아쉬운 거는 그냥 그게 리노베이션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보다 사실 이게 그냥 새로 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미지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네. 조금 아쉬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되게 재밌어서 이 주제를 본인 스스로 시작할 때부터 정한 거예요? 네, 왜 이제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정한 거예요? 그 청계천을 자주 가기도 하고, 한번 그 최근에 이제 시청 밑에 지하 공간이 열리면서 거기가 이제 저는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을지 그 지하 상가랑 을지로에 관련된 뭐 을지로 2가 3가 이런 역들을 연결하면서 DDP까지 3km 정도 되는 공간이 이제 쭉 연결되어 있다는 걸 듣고 되게 흥미롭게 생각하고 거기를 한번 걸어봤었던 경험이 프로젝트를 딱 시작하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제주가 좋은 친구이고 제주 못지않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어서 매우 훌륭하다. 그런데 이거 요 기저요. 이쪽. 네. 이쪽을 다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이 사회가 건강해지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는 건데 그 방법에 있어서 좀 잘못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민간의 영역이 공공 영역으로 해가고 모두에게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열어주라는 강요를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그죠? 그런데 조금 곱씹어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떠드는 분들한테 이의제기를 하면 이렇게 이의제기하는 분들이 이제 공공이겠죠. 공공한테 이의제기를 하면 가장 공공이 오히려 경계를 아주 명확하게 짚고 이거는 모두를 위한 거니까 너는 털끝만 건드리지 마. 이런 식의 태도, 경계 짓기를 먼저 하고 있다니.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거를 가장 인색하게 공공에게 사람들을 위한 시설들은 가장 인색하게 대응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공공이 그 태도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게 민간 영역, 공공 영역이 엮이는 건 상호작용이지 한쪽에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영역은 이거를 공공영역이죠. 민간 영역의 공공영역화한 건 맞는데 사실 아케이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필요해서 오는 데란 말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에 있는 김주범 선생이 만든 기업은에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통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저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여기는 그냥 목적형 공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라크가 아니라 쉘프스라고 선언했듯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쪽 태도가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한 언급이 매우 부족해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선언은 너무 멋집니다. 선언은 너무 저도 일단은 공공성이 꼭 모두에게 열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지 않았고 실제로 데이케어 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던 거는 하나빌딩이라는 곳이 결국 사유지이고 그걸 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에게도 베네핏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말씀해 주신 대로 단순히 그냥 공적 영역으로 다 만들어버리자가 아니라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또 이런 공간들을 기업에서 어떻게 또 열어줄 것이며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복지로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데이케어 센터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기업 입장에서 사원들에게 중요한 복지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데이케어는 본인이 설정해서 추가한 거예요? 네, 지금 저기에는 네,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케어는 노인을 위한 데이케어예요? 아이들을 위한 데이케어예요? 지금 현재는 이제 아이를 위한 거지만 저는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는 노인을 위한 데이케어를 설정을 했습니다. 기존 건물의 지상층에도 뭐 대사관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하나만 쓰는 것도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게 약간 공공화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이게 지상을 연한 부분들이 아니라 건물 위까지도 저 옆 건물도 보니까 노동품 인원실도 4층에 있고 뭐 네,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지상으로까지 연결됐었으면 더 나았겠다 생각이 들어요. 되게 사이트를 잘 찾아듣고 거기도 그냥 한번 80년대 후반인가? 90년대 중간 한번 재개발이 된대잖아요. 그래서 저런 빌딩들이 네네, 상황이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는 어떤 방식이 이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 옆에서는 또 근래에도 재개발이 사원 건물로 되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언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소진 소장님. 유명해질 것 같아요. 다 해야 되나? 네, 저는 그 지하 2층으로 어쨌든 그 도심의 새로운 경관을 만드는 그 내용이 사실 새로운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도시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앞에서는 굉장히 그 상부, 그러니까 함성적으로 상부에다가 제시했었고 여기서는 이제 지하 1, 2층을 통해서 지시를 하셨는데 사실은
지하로 가는 게 굉장히 조금만 건드리면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방금 이야기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이트가 풍계천하고 그리고 지하철로 사이의 공간도 어쨌든 지하 공간이 남북으로 확장이 되면서 뭔가 굉장히 많은 것이 상상이 되는 너무 좋은 시도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